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6년 1월 15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제 몇 주 안되면 이제 구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또 오늘 또 오후에 눈이 좀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이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좀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이제 겨울이구나. 또 이 한 살을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잡잡하고 좀 마음이 쫙 가라앉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난주에는 강타가 나름대로 잘했어요. 17개 경주를 적중을 했고, 그 중에서 승부처는 총 6개를 적중을 했고, 중배당도 총 3개를 적중했고, 단통 적중도 6개를 적중을 하면서, 자, 총 17개의 경주를 적중을 하면서 나름대로 선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17개 경주가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뭐 5개 이상을 적중을 한 거니까 뭐 그냥 그런 대로 나름 승리로 마감을 했어요. 특히 일요일날 잘했기 때문에 승리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요 후반부 승부처죠. 일요 하이라이트 승부처에 이제 8경주에서 장산제왕의 6번 AP스타, 또 여기에 1번 개설행진곡을 제대로 때려드리면서 복승식 27.1배, 쌍승식 33배, 삼복승식이 67.4배를 적중을 하면서 하이라이트 승부 적중을 했고, 바로 이어서 제9경주에서 일요 제9경주에서 또 준메인 승부처를 중배당을 또 적중을 했는데, 1번 완승불패의 10번 태산천지, 복승식 26.0배, 쌍승식 48.9배를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잘했죠. 또 토요 메인 승부처에서는 인기마로 팔렸던 9번 송광강자를 가감하게 자르고, 토요 메인 승부처에서 5번 공룡에 2번 뉴빅토리, 복승식 11.8배, 쌍승식 17.6배, 또 토요 메인 승부처를 적중을 시켜드렸고, 또 토요 마지막 끝장 승부처였죠. 토요제 12경주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키토산이라는 마표를 3복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복승식 6.6배, 쌍승식 13.1배, 삼복승식이 33.9배로 이 키토산이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또 부산경마 A급 첫 번째 승부처였는데, 복병만을 팔렸던 일본 하이트블루를 로코 때린 경주에서 다 와서 졌어요. 골드선, 체스터티, 화이트블루가 입상을 하면서 3복승과 10.7배짜리를 적중을 시켜드렸고, 일요 메인 승부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번이 치프레드스를 강하게 놓고 때렸던 경주인데, 5번 최강모드의 12번 슈퍼라이트링, 여기에 4번 치프레드스, 박원홍 기수가 무조건 갈 수 있는 경주에서 또 덜덜하게 타면서 아쉽게 또 3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또 3복승 12.7배만 적중을 시켜드렸고, 토요 1경주에서 이제 중배당 적중을 해드렸는데, 4번 이글삭스의 1번 피코타임, 11번 미래주역 3마리만 갖고, 딱 3마리만 갖고 가서 복승 11.6배, 쌍승 43.3배, 삼복승 15.2배, 싹쓸이 3복승까지 적중을 시켜드렸고, 토요제 5경주도 또 중배당 적중을 해드렸는데, 진영의 거인의 6번 굿타임 역시나 딱 3두만 갖고 가서 복승 17.0배, 쌍승 22.6배, 중배당 적중을 해드렸고, 제주 중배당 적중도 나왔어요. 4번 한력서의 10번 기적바람인데, 제가 UCC 시간에도 강력하게 기적바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거래 경험이 없지만 이 마피는 능력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복승 10.6배, 쌍승 17.3배, 요거 이제 단통으로 갖고 가는 현장에서 틀어가지고 방어로 맞췄어요. 아쉽습니다. 자, 어찌됐든 강타의 UCC 방송만 잘 청취를 하시더라도, 여기서 뭐 지난주에는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입상을 성공하면서 UCC 방송만 들어도 그야말로 대승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열심히 하니까 저 자신도 솔직히 UCC 방송이 타 방송보다는 질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 제가 이 주중에 텍스트상에서 질병에 대해서, 질병이 경주력에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 경주력에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에 대해서 내가 쭉 데이터를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적중 내역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시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예상을 하는데 또 배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전혀 읽어보시질 않더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손썰라발 까는 거고 대도 않는 소리 하는 거고 제대로 적중도 하지도 않은 거 맨날 올리는 애들 그거 읽어봐서 뭐예요. 그거 다 거짓말하고 나 사기치는 거. 전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몇몇 몰직한 애들 때문에 마판 전체가 이게 전부 다 싸잡아서 그렇게 나쁜 사람들로 인식이 되는 게 전문가들이 그게 좀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고 정직하게 일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약삭 빠르게 사기치고 적중도 안 하고 적중했다고 그러고 널널하게 구멍수 엄청 가져가가지고 제대로 된 적중도 아닌데도 딱 한 마리만 올려놓고 마치 지가 그런 사람들이 맨날 뭘 올리는 줄 알아요? 적중의 질이 다르다. 적중을 해도 제대로 된 한 방이 나와요. 한 방은 무슨 개뿔 한 방이야. 문자 내역 같은 거 음성 파일 하나 제대로 올리지도 않는 것들이 그건 정확하게 올려야지. 그러면 뭐가 방어고 뭐가 단통이고 그런 것도 하나 못 올리면서 뭐가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 다. 자, 각설하고 자, 지금부터 이제 1월 15일 부산 부산 제주 경마 심차게 출발을 해보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산 경마도 그렇고 제주 경마도 그렇고 요즘 아주 상당히 터지죠.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고배당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또 다적중을 어떻게 하느냐, 요 부분, 다적중으로 이기든 고배당으로 이기든 이기는 건 똑같거든. 물론, 양은 틀리겠지. 고배당으로 적중, 단통으로 적중은 더 많이 이길 것이고, 다적중으로 하면 좀 적게 이기겠지만, 이기는 건 똑같거든,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겨야 되는 게 경마니까, 자, 이번 주도 일단 이길 수 있는 경마로 여러분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 신마와 성장마을의 일전 신마 중에서는 3번 브루켓이 좋아요. 원클캣의 암말입니다. 514kg대의 큰 체구를 갖고 있는 암말인데 전반적으로 순발력도 괜찮고 주행도 안정적이고 신마치고는 파워도 굉장히 좋다. 선행으로 1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선행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기가 아주 충실한 마편이기 때문에 3번 브루켓은 신마이지만 이번 편성에서 아주 유심히 째려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또 한 거 가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강권인데, 7번 승전 필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7번 승전 필사도 이 마필 자체가 이제 샤프 위머의 자마인데, 이 마필 자체가 순발력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종반 뒷심이 따라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행을 나간다면 좀 더 띄워줄 수 있고 선행을 못 나간다면 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상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편성상으로 봤을 땐 7번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 이제 4번 페르난도라든지 5번 해가 뜬다. 이런 마필들도 상태가 굉장히 좋고, 종반 뒷심이 괜찮은 마필들인데, 이런 마필들이 이제 이번 경주시 데뷔전이나 이전체에 보여주지 못했던 선행력을 어느 놈이 끌어내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저는 어찌됐든 3번 브루켓의 성장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행검사 때 모습이라면 이 편성에서 대가리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번 브루켓을 놓고 때리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훈련 상태가 좋았던 마필들과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 제가 설명드린 마필들 위주로 해서 현장까지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2경주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승부처를 제가 미리 선정을 안 해봤어요. 공부하면서 해보려고. 그래서 딱 감이 오면은 승부처를 선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승부처를 미리 선정을 하고 들어오는 거는 승부처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못 바꾸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고, 지금같이 또 이렇게 하면은 너무 또 즉흥적으로 승부처럼 선정을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어차피 뭐 맞히는 건 똑같은 거니까 뭐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시 간신권 마필로는 4번 퍼펙트 휴머라는 마필입니다. 요즘 이제 샤프 휴머의 자마들도 상당히 고가로 경매가 되고 있고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매니피라든지 선행의 혈통인 포리스트 캠프나 또 워클캣이나 이런 혈통들, 또 컬러즈 프라임 같은 혈통들이 좋기는 한데, 샤프 휴머도 요즘은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잘 뛰고 있고, 최고가 일단 기본적으로 470담 이상은 되는 마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호하는 혈통이 요즘은 또 샤프 휴머의 혈통을 조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자, 4번이 퍼펙트 휴머입니다. 발주는 굉장히 좋았는데 추진력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종반 탄력이 또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번 데뷔전 때 3착으로 왔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순발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4번 퍼펙트 휴머가 이번 편성에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4번 퍼펙트 휴머는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련 상태도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후착이 이제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다들 고만고만해요. 다들 고만고만하고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일본 태권문봉도 나쁘지는 않고 또 이 3번 리얼리 윈도 재검 때 걸으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또 2번 통쾌한 우승도 훈련 때 걸으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기본기가 있지만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준 이 6번 인트로 같은 마필들도 안 될 이유는 없는데 요번 경주시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 한두를 말씀을 드리면 7번이 노드셀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후창마들을 언급을 드렸는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 7번 노드셀 같은 마필 이런 마필들은 조심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2번 통쾌한 우승이라는 신마도 이건 조심을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당과 유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4번 퍼펙트 휴머는 대가리를 놓고 때리되 이런 마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산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제 3경주. 아마도 요 경주를 가장 많이 전문가들이 아마 승부처로 오전장에 잡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부 좀 했다 그러면 뭐 요 경주를 많이 선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배당이 의외로 없을 것 같아요. 배당이 의외로 없을 것 같아서 실제로는 큰 배당이 나올 경주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메리트가 아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나마도 첫 번째 승부처로서의 메리트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저도 통뼈가 아니니까 일단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이 도치라는 신마 1억 원의 매니피의 자마인데 최고도 괜찮고요. 최고도 488kg짜리고 이 주행검사 때 보니까 양호한 선행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도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주행도 안정적이고 걸음도 우수하기 때문에 데뷔전 때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거리가 1200이니까 좀 불안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도치는 제가 보기에는 따라가도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고 초반에 밀고 때려서 선행도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일본 도치에 대해서는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고 딱 3마리로 압축을 해서 이번 부산 3경주 첫 번째 승부처럼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도치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개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경주는 좀 배당이 좀 터질 수도 있는 소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라서 은근히 추천 경주로도 한번 사봐볼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경주는 제가 보기에는 은근히 좀 재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경주라서 이 후창마들이 어떤 마필들이 팔릴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요경주도 한번 붙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3경주는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 제주기차 1경주는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 이렇게 해서 강하게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경주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은 2번 금빛 동자라는 마필입니다. 대가리를 인정하고 들어갈 생각이에요. 놓고 때려볼 생각이에요. 왜? 14번을 치르는 동안 마필 자체가 320kg가 넘는 한라마로서 그러니까 선행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성에 따라서 기복을 보여주는 것이 흠이고 빠른 레이스에서 맥을 못 추는 것이 워낙에 선행력이 부족해서 맥을 못 추는 단점을 갖고 있기는 한데 이번 편성 자체는 아주 빠른 말들이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인 선행을 가지고 있는 3번 빅루핀 정도가 레이스를 끄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말들이 없으면 종반 뚝심형 마필인 2번 급빛 동자가 그동안의 경주에서는 빠른 레이스 흐름에서 아쉬움을 주었지만 이번 편성에선 종반 탄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2번 금빛 동자가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다? 강력한 대가리다. 그런데 후차가 뭐다? 터진다. 왜? 다른 놈들이 인기를 좀 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리는 마필들이 안 팔릴 것 같아서 요번 경주 시에는 무조건 적중과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그런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다 해서 부산 3경주하고 제주기차 1경주에서 오전장 배팅 장문 한번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부산 이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에서도 1억 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인 8번 가보스타가 버티고 있고 8번 가보스타가 버티고 있고 또 신마 중에서는 6번 프라이빗 댄서라는 아주 잠재력이 우수한 신마가 또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번 편성에서는 6번, 8번이 단통으로 팔려야 되는 그림입니다. 6번, 8번이 단통으로 팔려야 되는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이들 마필들의 단통 가능성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그러면 고춧가루는 없느냐 고춧가루가 바로 4번 청마대장군이라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편성은요 4번이 좀 덜 팔리면 3번으로는 4는 무조건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6번 8번 중에서 6번 프라이빗 댄스라는 신마가 굉장히 좋으니까 뭐 6번 8번 쪽으로 메리트를 두고 4번 청마대장군이 안 팔리면 요놈은 3번으로 무조건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파전 양상의 구도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간다. 이번 제주교차 2경주도 상당히 혼전입니다. 이 뭐 보통 혼전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은 대거 포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입상이 가능한 마필들은 몇 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배당이 와장창 터지면서 의외로 혼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주인데 요 경주를 어떻게 할까 저 역시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너무 어렵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렵다고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경주는 승부처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부처를 해도 되는데 승부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능력 사이즈로만 본다면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뭐 요즘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제주만은 모르면 안쪽 1, 2, 3, 4 1, 2, 3, 4까지 뭐 여러분들 카드 놀이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 골프라고 그래요. 골프라고. 저도 바둑이는 잘 못하는데 해보긴 해봤어요. 해보긴 해봤는데 골프라고 그러잖아요. 1, 2, 3, 4.
그런데 그 1, 2, 3, 4가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제주만은. 왜 안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울 경마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니까, 어저께 다리 쪽의 질병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경주만은 다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서울 경마는 왼쪽 다리 질병이 경주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제주 경마와 같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 애들은 오른쪽 다리 질병이 왼쪽 다리 질병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제가 올려드린 글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뭐 골마겸이라든지 이런 거는 경주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야말로 이제 이 무릎과 발목 사이에 있는 개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장 경주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앞다리보다는 뒷다리, 그러니까 앞다리 쪽이 더 경주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지 쪽이 후지보다는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력에 어떤 질병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상식입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있으라고 제가 글을 올려드렸는데 많이 안 읽어보시더라고. 그냥 뭐 잘하시니까 안 읽어보시겠죠. 쓸데없는 거 그런 거 이렇게 사기치는 거나 읽어보시고 그런 애들 문자 신청해서 죽으면 돼요. 그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글 읽으니 저 같으면 그냥 한숨 낮잠이나 자겠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자, 2번 한금의 신입니다. 추천만은 2번 한금의 신이에요. 2번 한금의 신이 지난번 경주 때 부진을 했지만 평균 능력 측면에선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 편성 자체도 빠른 선행마가 없는 가운데 가장 그래도 거리 경험이나 그간의 행보로 봤을 때는 이번 한금의 신이 주축으로 놓고 때려볼 만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교차 2경주는 아마도 이번 한금의 신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지만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일본 한백전선은 훈련 상태가 좋았다고 훈련 패턴이 좋았다고 또 훈련 양이 많았다고 팔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잘 뛸 것 같기도 하고 승부의지도 강한 것 같으니까 그냥 뭐 받치기라도 안고는 가야 되겠고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인기마에 연연하는 전력은 불안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서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은 2번 한금의 실은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고 1번 한백전선은 훈련 패턴이 좋으니까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나머지 인기마에 연연하는 전략보다는 실질적인 능력만을 찾아서 때리는 것이 제주교차 2경주는 적중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 요 경주도 은근히 괜찮게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경주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번 경주가 그냥 평범하게 끝날 수도 있거든요. 평범하게 끝날 수도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일단 4번 시즌 타임입니다. 일단 훈련 패턴이 굉장히 좋았어요. 훈련 패턴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는 지난번의 경주력을 끌어내고도 아쉽게 4착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당시에 이제 조금 편성이 강했죠. 그러니까 1, 2, 3를 했던 마필들이 뭐 스마트 젠틀맨이나 뭐 그런 아주 강자들하고 치르면서 4착을 왔지. 실질적으로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잘 뛰었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고 이번에도 훈련 상태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4번 시즌 타임은 충분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은 마필이다. 그래서 4번만은 일단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면은 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4번만은 가져가고 여기 이제 6번 서라벌 공주가 팔리잖아요. 6번 서라벌 공주가 뚝심이 괜찮은 마필이고 근간에 이제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2착과 3착을 했지만 사실상은 경주력이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김원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 뭐 베스트로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초반에 뭐 순발력 자체를 전혀 발휘를 못하면서 시종 외곽 주행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좀 덜덜하게 탔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6번 서라벌 공주도 이번에는 절대적으로 강가해서는 안 되겠고요. 10번이 코리아 헌터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마필도 좀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정된 전력 3파전 양상의 구조로 팔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 제주경마 준메인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는 사실상 3마리 이상을 가져가면은 적중을 해도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고 3마리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 복승 난통, 3복승 난통 해가지고 딱 3마리 강타의 트레이드 마크죠. 딱 3마리만 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방은 2마리 갖고 하는 게 단방이잖아. 단통은 3마리 중에서 한 방에다 힘을 준 게 단통적주이고 저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단통과 단방의 의미가 좀 틀려요. 단방은 막건이 받치는 게 없어야 돼. 그냥 딱 2마리 갖고 때리는 게 단방이고 3마리를 갖고 해가지고 한 방에다 힘을 주는 걸 단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나머지 통이라는 거는 나머지 통이 있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3통이 있었는데 한 통으로 때린 거. 그게 이제 저는 단통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뭐 국어 학자도 아닌데 그거 갖고 시비 걸 필요는 없죠. 뭐 한군형으로 맞췄으니까 뭐 단통으로 했던 단방으로 했던 뭐 그거 갖고 뭐 말이 틀리다 뭐 사기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뭐가 있어. 내가 이렇게 이게 단통이라고 그러면 이게 맞는 거지 뭐 그거 갖고 속일 의사도 없는데 그거 갖고 사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제가 보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뭐 사기야 그게 사기 아니지.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걸 갖고 사기라고 그러겠습니까? 자, 3번 페가수스라는 마필입니다. 39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마입니다. 그래서 52kg를 받았네요. 거리 경험은 일단 1200을 뛰어보고 장기 휴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현장에서 체중 체크가 굉장히 중요한 마필입니다. 그러면 휴양 이전의 능력이 문제인데 휴양 이전의 능력은 굉장히 출중했습니다. 그렇다면 3번 페가수스라는 마필이 이 편성에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공백기를 갖고 있어서 제가 308kg로 마감을 했던 마필이니까 당일 현장에서 한 315kg 내지는 뭐 302kg 빠지면 302kg 그러니까 300다만은 넘고 체중이 한 315kg 늘으면 한 7kg 정도 늘어서 나오는 거 그 정도 늘어서 나온다면 3번 페가수스라는 마필은 장기 휴양마라에서 안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보기에는 3kg의 감량 이점을 줬다면 현장에서 상태만 좋다면 놓고 가볼 필요는 있다. 물론 얘를 대가리 놓고 때리고 얘를 뭐 단통으로 때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얘를 빼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들이 가져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얘가 확률적으로 입상할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빼고 싶지는 절대적으로 않은 마필이니까 가져는 가라. 여기 뭐 단통은 정해져 있어요, 저는. 그래서 딱 3마리만 갖고 배당이 높던 크던 작던 크던 무조건 3마리 갖고 때려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6경주는 오늘 강타의 오전장 준메인 승부처로 해서 오전장은 아니죠. 중반부 준메인 승부처로 해서 강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주교차 4경주를 제주경마 준메인, 부산 6경주를 부산경마 준메인으로 해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편성 자체에서는 노림수를 갖는 마필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팔리군 안 팔리군 간에 무조건 노리고 들어가고 싶은 마필이 있고 또 여기에 대가리로 한번 놓고 때려보고 싶은 마필도 분명히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주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절대 아닙니다.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단통이 메이드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통이 메이드가 돼 있는데 어떤 식의 단통으로 입상을 할 것이냐 여부만 고민을 해야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기는 방법은 고배당 적중으로 이기는 방법과 다적중을 해서 이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어느 쪽을 선택을 하든 이기는 건 똑같은데 이기는 폭이 문제지 대차게 이겼냐 조금 이겼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진 거보단 100번 난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기면 되는 거니까 이기면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편성상으로 봤을 때 6번 마이 앨리스입니다. 선행을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지난번에는 이제 이마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선입으로 올라와서 1200경주에서 선입을 타고도 멋지게 경주력을 끌어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 시기성 식욕부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현장에서 체중 체크가 필수입니다. 체중이 이제 너무 많이 빠지지만 않는다면 뭐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 마이엘리스트는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전개도 통할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으로 느낌도 좋다. 자, 그래서 이 마필은 강력하게 노리고 가야 된다. 그렇지만 아주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당을 노릴 때는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 막 200배 단통도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때릴 때는 무식하게 때리는 거야. 그렇지만 때로는 5배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게 승부잖아요. 그러니까 승부라는 게 맨날 허구장창 고배당만 때리는 것도 승부가 아니고 맨날 대끼리 중대끼리만 때리는 것도 승부가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지만 그게 혼용이 된다고 해서 그건 나쁘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끼리 추천경주했다고 웃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999를 추천하면 야 이게 쓰레기 막건이지 이게 어떻게 들어온다고 이런 거를 추천하냐고. 또 각양각색이에요. 팬들이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러니까 뭐 때로는 저배당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고배당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뭐 나쁘다 좋다 얘기할 필요가 있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팬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무시하고 어쩔 때는 뭐 좀 성적이 안 좋을 땐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라 그러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4번 미라클입니다. 갖고 있는 사이즈로 봤을 때 뭐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할 수 있죠. 약간의 공백이 갖고 있긴 한데 뭐 능력상으로만 놓고 보면 4번 미라클이 좋으니까 일단은 뭐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성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가운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6번도 좋고 6번 명문천사도 굉장히 좋고 또 7번이 사라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라클을 대가리로 놓고는 안 할 겁니다. 미라클이 좋다고는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받치기거든요. 얘는 왜 그러냐면 청해마로서 기복이 좀 심한 단점을 갖고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미라클을 여기서 추천을 드리니까 책에서도 아마 미라클을 꽤 잡아놓은 거야. 그런데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던 6번 명문천사나 7번 사라노베 같은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을 놓고 미라클을 받치고 가는 건 괜찮은데 미라클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거나 단통으로 때리는 건 위험하다. 왜? 공백도 있지만 청해만한 조건 속에서 편성상으로 봤을 때 뭐라 그럴까 조합의 어려움이 있어요. 이번 편성에서. 그래서 4번이 빠질 수도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얘를 대가리나 단통으로 놓고 때리지 말고 오히려 다른 7번이나 6번 같은 마필들을 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뭐가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경주가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서 요 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메인 승부처럼 가져갑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빠바바바바바바바. 자, 지난주에 제가 부산경마할 때 대가리를 잡았던 놈들이 보병만을 많이 잡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걔네들이 막 3착을 오고 그러는데 워낙에 꼬랑지에서 대가리가 안 들어오면서 이변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았긴 했는데 오늘은 이 7경주가 인기마들이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인기마들이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배당이 와장창 우와 뚜와리와리 정령 그대가 배당을 좋아하신다면 너그럽게 10만원을 배팅해 주세요. 자, 그랬을 때 생각 없이 딱 던졌는데 아니 뭐 예를 들어서 10만원 갖고 3만원 해가지고 뭐 세금공사고 한간을 바쳤어. 쌍으로. 야, 생각 없이 딱 했는데 그게 200배가 들어와. 그러면 집에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강타야 내가 미친놈이다. 대끼리에 50만원 100만원씩 쓰면서 왜 이경주에는 30도 아니고 3만원만 때렸느냐. 야, 이거를 30을 때렸으면 6천만원인데 야, 3만원을 때려서 600만원밖에 못 먹었다. 천장에서 에렁 6천이 왔다 갔다 똥파리처럼 날아. 으아 돌겠다. 이걸 만약에 300을 때렸으면 6억이다. 막 이러면서 그냥 옛날에 당구 처음 배우면 막 다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똑같지 뭐. 야, 저 사람 마탱이 보내는 거지 그냥 소리 나면서 그냥.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팅은 시원하게 때로는 버리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야, 이거 아닐 것 같은데 될래나? 하고서 던진다고 얘기를 하죠. 던진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던진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던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요 경주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어떤 놈을 대가리를 놓고 때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6번 V맨입니다. 현명이가 타도 안 되고 이쿠야스가 타도 안 되고 김동영이가 타도 안 됐던 매번 인기만은 팔리고 아쉬움을 주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뭐가 문제일까? 훈련 때는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일까? 그러니까 초반에 순발력은 괜찮아요. 초반에 순발력은 괜찮은데 종반에 가서 탄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탄력이 나오지 않으면서 지난번에 탄력 초반에 이제 선행력이 아가라고 그러자 이제 정말 탄력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앞뒷방이 따로 논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6번 V맨의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과연 옷가메 기수가 이걸 끌고 오겠느냐 이게 문제예요. 옷가메가 잘 타는 줄 알았는데 옷가메가 잘 못하잖아요. 이쿠야스가 잘 타지. 이쿠야스가 잘 타고 뭐 보넬리도 뭐 옷가메나 보넬리나 뭐 도친 개친인데 보넬리가 좀 낫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뭐 보넬리랑 그렇게 재미를 못 봤어요. 뭐 옷가메나 그러는데 6번 V맨은 어찌 됐던 간에 입상을 할 때 하던 못하던 간에 저는 가전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마필을 빼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팔리기야 8번 뭐 유아도 캡틴 뭐 이런 마필들 팔리겠지만 빼고 갈 마필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뭐 어찌됐든 저는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이고 괜찮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6번 V맨은 꼭 가져가고 싶은 메인승부처다. 그러니까 뭐 아주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묘미는 아니고 앞선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뒤에서 날라오는 마필이 오느냐에 따라서 입상권의 향방이 바뀔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경주라는 것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7경주.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UCC 제주경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옛날에 그 테이프라는 게 있었죠. 테이프. 레코더 테이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음을 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 뚫려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었죠. 그걸 탁 누르면 그게 이제 오래되면 테이프가 늘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 빰빰빰빰빰빰 이래야 되는데 빰빰빰빰빰 이러면서 테이프 늘어난 소리를 했잖아. 기억나시죠? 쓸데없는 소리면 저 새끼 뭐 씨발 경마하면서 테이프 늘어진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아, 난 진짜 쟤 때문에 집중이 안 되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산만하다고. 그럴 거예요. 산만할 수 있지 뭐. 어찌됐든 간에 이 편성에서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터질 수 있는 소지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경주인데 어느 경주 때 터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편성으로 봤을 때 터질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가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9번 한백용장은 좋게 봅니다. 충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을 했듯이 이번에도 괜찮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요경주에서 한백용장은 빼서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런데다 등짝도 마음에 듭니다. 이재웅이 이거 타고 있으니까. 지금 부산은요 이재웅이 독다방이야. 전현준이 없으니까 장구성이가 아니라 이재웅이야. 그리고 아마 전현준이가 와도 제가 보기에 이재웅을 쉽게 넘어가지는 이제는 힘들 것 같아. 이재웅이가 그렇게 잘 타요. 지금은. 그러니까 거의 독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재용, 한영민이 이런 애들이 지금은 거의 대세고 문성우나 김용섭이나 이런 친구들은 조금 맛이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경주는요 은근히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배당 공략도 괜찮은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7경주는 이 9번 한백용장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선두권의 마필들 8번 선덕여왕이라든지 초롱성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소지는 갖고 있겠지만 신의 장군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겠지만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의외의 마필들이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올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주교차 7경주는 배당 승부가 용이한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배당으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경주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8경주로 넘어갑니다. 오늘 경주 중에서 부산 8경주가 하이라이트 승부처이긴 하지만 A급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배당을 갖고 때려볼 수 있는 경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외로 단방으로 때릴 수도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배당의 가능성, 또 누가 강하게 팔릴 가능성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의외로 배당이 나올 수도 있고 의외로 또 안정적인 선에서 끝날 수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경주고 혼합 3등급이지만 성장세의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대상경주급에 가까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경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8경주는 어려운 경주예요. 굉장히 어려운 경주고 또 그로 인해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어쩌다 다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12번 트리플 5입니다. 이 마필을 좋게 보는 이유는 데뷔전 때는 선행력을 보여줬고 지난번 경주 때는 선취입력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앞에 가던 뒤에는 안 가겠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으니까. 선행은 또 안 갈까, 가면 가겠지만, 의도적으로 선행을 가려고 노력은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게이트가 외곽이니까. 그럼 따라가는 가운데서도 이 정도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굉장히 출중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는 대목이거든. 그래서 이 12번 트리플 파이브 같은 마필들이 아주 실전에서 기수가 그렇든 마방도 그렇든 가장 이상적인 경지력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단서 조항이 하나 있죠. 뭐냐? 병력이 없는 한에 있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입 시에 체중이 470kg였는데 지금 이제 490kg까지 육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체중이 늘어나가면서 걸음의 신장세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워가 보강되고 있는 추세라는 측면에서 12번 트리플 파이브 같은 마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굉장히 강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구경주입니다. 뻔뻔한 사나이 백강렬이 8번 영천 에이스가 왔다. 우리는 영천 에이스를 돈 먹는 하마라고 울부짖습니다. 물질하라! 옛날에 이랬잖아.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공산당이 싫어야! 싫어야! 막 이러는 얘기 했었잖아. 막, 그러고 막, 뭐라 그래. 그거 잊어먹었네? 갑자기. 나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막 이렇게 막 하면은 그런, 웅변이라고 그러죠, 웅변. 그런 거 빼고 그랬잖아. 나는 백강렬이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백강렬 조교사한테 진짜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쪽팔린 짓거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등치는 산만한 사람이, 왜 밴댕이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고, 왜 그런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두 마리 끌고 나와서 꼭 복병으로 때리고, 툭 하면 인기만 하나 잡아먹고, 올해는 살겠어요. 요건 겁내 처먹어가지고. 내가 백강렬 조교사보다 나이 많아요. 나이 많으니까 하는 소리요. 친구 같은 나이야.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지 뭐. 그 사람이 내 어른이 아니니까.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대가리 팔리고 컨디션 안 좋았으면 그냥 빼면 되지. 이종훈 조교사 핑계 댈 거야? 이종훈 마주? 이종훈 마주가 말을 이게 몇 억짜리를 몇 마디 하는데 이종훈 마주가 욕할까봐 이거 출처시켰다고 얘기할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이종훈 마주 그런 사람 같진 않아. 왜냐? 일단 말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거 백강렬 조교사가 100번 잘못한 거야. 무조건. 그렇다 현명이가 일부러 작업 뺐다? 독창적으로 작업 뺐다? 그것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대가리만을 그렇게 쉽게 기수가 뺄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심한 거예요. 쪽팔린 거고. 그만해야지 이제. 8번 영천에 있어. 이번에 가겠죠 뭐. 가야지 여기서 또 안 가면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러다 폭동 나요. 폭동 나가지고 진짜 아무 이유도 아니고 김성현이 한무선이 입상 그게 낮아서 그만뒀지. 그렇게 이제 장난질 하다가 진짜 막 투서 놓고 감사에다 투서 놓고 막 농수산부에다 투서 놓고 개질한다고 나와 이러다가 진짜 화나가지고 경마 팬들이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뭐가지 될랑날랑하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경우이고 그런 사람들 예상가를 대비해도 누가 하나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 정신 차리라고. 한없이 경마팬이 순진하고 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양아치 짓거리 이제 그만해야지. 그 뭐 하는 짓거리냐고 도대체. 진짜 욕 나오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이런 거, 야, 이 씹태가 이러고서 한번 욕하는 거지. 에이, 쓸개 빠진 놈아. 이러고서. 다 이렇게 욕하지. 그거 누가 욕 안 하겠냐고. 나 같아도 성의공자가 아니래. 나한테도 욕해. 그건 아니지. 이번 영천에서 잘 타야 돼요. 5번 노이안 임팩트 좋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8번, 5번 기본 마커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주고, 이변이 터진다면 9번 프로페서 실버가 갈지, 뭐가 갈지, 정말 9번을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9번.
이병헌.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무서워서 못 때리겠다. 무서워서. 팔이 빠질까봐 무서워서. 시야가 또 빠져버리면 진짜 도는 거지. 돈다 대가리가 돈다 미치고 팔짝 뛰고 돈다 이러면서 그냥 죽이는 거지 그때. 너 죽고 나 죽고 그렇게 가는 수가 있어. 자, 부산 식경주 끝장입니다. 끝장을 내자. 지난주에도 끝장은 토요경마에서 끝장은 잘 맞췄어요. 키토산이나 마피를 복병 삼복으로 가져가서 삼복이라는 것도 그렇고 자르는 것도 그렇고 자르는 거는 다 하잖아. ARS에서 자른다는 얘기는 요즘은 다 대설에서 다 해요. 그걸 뭘 자르는 말을 뭐 일부러 없는 말을 힘을 줘서 얘기를 해야 되나? 그리고 뭐 찢게 하시는 분을 위해서 없는 말을 얘기해야 되고 이런 거 하는 거는 맞는데 찢게도 뭐 대세니까. 근데 뭐 그거 음성만 들으면 되고 또 문자를 그것만 또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난 그걸 하면 잘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게 올바른 짓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못하겠어. 그게 쪽팔릴까 못하는 쪽팔릴까봐. 그래서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연대 같은 것도 굉장히 부산 연대 같은 건 제가 최고일 거래요. 진짜 많이 알거든 저는 부산 연대 같은 건. 그래서 전 부산 경마하고 제주 경마 좀 그렇고 부산 경마 집계 같은 거는 제가 아마 탑 클래스라고 좀 잡아야 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비싸게 받아도 잘할 것 같은데 좀 팔릴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1번 샤프게일입니다. 굉장히 세죠. 굉장히 세요. 여기 이제 후창마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건데 어떤 마필이 될지 그 부분만 고민하겠습니다. 1번 샤프게일은 무조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쭉 해봤는데 그게 되게 배당이 나올 것 같지 않냐. 제주에서는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부산은 아주 큰 배당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주는 1개나 2개 정도 구구가 터질 것 같고 부산은 하나 정도 구구가 터지려나? 나머지는 되게 다적중으로 부산은 가야 될 것 같고 제주에서는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도 자, 여러분들이 강타의 방송을 들어주셨는데 자, 내일 토요경마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기십시오. 충성! 감사합니다.